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과거에는 병력 때문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할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유병자의 보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다양한 보험이 출시가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유병자도 할증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암보험, 그리고 치매까지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시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에는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에 대해서도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예정이니까요. 오늘 저희 보험플랜 119 함께하면서 할증 없는 암보험의 치매보험, 그리고 질병 후유장애까지 든든한 보험 준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오늘 보험플랜 119 함께 하시면서 보험에 고민이 있으신 많은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3153-2662번으로 전화 주신다면 1:1 상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메시지도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할증 없는 암보험과 치매 보험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병력이 있어도 할증 없는 간편암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암보험이 있고 또 우리가 얼마 전부터 그 병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보험이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됐죠. 그런데 이 유병력자 보험에는 할증 보험료가 붙어 있죠. 건강한 사람이 가입하는 보장 보험료보다 할증 보험료가 좀 붙어 있어서 저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암보험만큼은 할증 보험료 없이 고혈압 약을 드시든 당뇨약을 드시든 어떤 입원하거나 수술한 경력이 있어도 할증 보험료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묻는 게 5년 이내에 암 진단 받은 적이 없으면 이렇게 간편암으로 암보험을 할증 보험료 없이 가입할 수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고지를 하다 보면 암 병력이 있었던 분들은 많이 거절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암 병력이 있어도 5년 이내만 암이 아니면 할증 보험료 없이 인수가 완화된 그런 회사도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 드려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평생 진행되는 뇌질환 중에서도 치매가 굉장히 두렵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암보다 또 무섭다. 그리고 살아온 인생 전체가 사라지는 병이다. 결론은 이게 다 가족의 경제적인 고통 때문에 오는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할증 없는 암보험과 그리고 평생 진행되는 병, 치매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증 보험료 없이 내가 암의 기항력이 있어도 할증 보험료 없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간편암은 과연 어떤 질문만 하면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직업과 운전 여부만 묻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3개월 이내고 하나는 5년 이내입니다. 자, 최근 들어 3개월 이내에 내가 의사로부터 새로운 진단, 소견, 치료 또는 3개월 이내에 입원하거나 수술하거나 투약받은 의료 행위를 받지 않았다라면 간편암을 가입하실 수가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암이냐, 백혈병이냐, 에이즈냐 요것만 물어봅니다. 자,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받고 소견받은 게 없고 5년 이내에 내가 암이나 백혈병, 간경화, 에이즈만 아니면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5년
암 진단 받고 5년, 1개월, 2개월 됐어도 인수 심사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 병력이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간편암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암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가입했던 암보험들이 다 최초 1회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간편암이라도 암 진단비를 준비하고 싶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많이 인수해서 거절이 많이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심사를 한번 넣어봐서 꼭 암보험 준비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이 간편하면은 어떤 암 쪽을 보장을 해주느냐, 이 암의 보장도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일반암 기준으로 준비를 한다고 그랬어요. 일반암 기준으로 준비를 하는데 항상 거기에는 유사암이 따로 분류가 됐었죠. 자, 유사암에는 딱 4대 유사암만 들어갑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유방암, 자궁암, 뭐 전립선암, 방광암 이런 거 소외감으로 빠지지 않아요. 다 일반암으로 들어가 있고요. 4대 유사암이라고 해서 우리가 발병률이 굉장히 높고 완치율이 높은 그런 4대 유사암이 있는데, 자, 거기에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그리고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이런 경계성 종양 같은 경우는 이 암이 경계에 있는 거죠.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구분이 아주 애매모호한 이런 경계성 종양도 4대 유사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암을 제외한 이 4대 유사암의 보장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암보험을 준비할 때는 가입하고 나서 90일 면책 기간이 있죠. 자, 90일 면책 기간 일반암 따라갑니다. 똑같이. 대부분 또 암의 면책 기간이 90일 이후에 자 1년 이내 50%냐 2년 이내 50%냐 내가 가입한 금액을 구분해서 주죠. 자, 1년 이내는 50%입니다. 그리고 가입하고 나서 1년이 넘으면 내가 가입한 보험 금액만큼 다 전액 지급이 가능하고요. 자, 4대 유사암의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이 네 가지는 면책 기간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1년 이내, 2년 이내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입 후 바로 진단받게 돼도 4대 유사암에 한해서는 바로 보장이 지급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암 진단 받으신 분들은 한번 최초 1회암 받게 되면 암보험이 없잖아요. 자, 여기 특약으로는 계속암, 재진단암 진단비도 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암 진단 받고 나서 2년이 경과해서 내가 다른 곳에 전이됐거나 재발했거나 새로운 곳에 새로 생기는 암에 한해서 또 반복적으로 2년마다 계속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암, 재진단암 진단비도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특약으로 뭐 암 수술비도 있고 항암 치료비도 있고 뭐 암 입원 일당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거 작은 것들은 빼고 이제 큰 메리트로만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중요한 게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완화 입원 치료 시 또 보장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컨셉으로 오늘 간편암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러면 이 간편암을 준비하는데 가장 항상 궁금해하시는 게 보험료죠. 자, 간편암 심사 네 가지에는 비갱신은 없습니다. 20년 갱신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20년 갱신에 현재 50세, 55세, 60세 딱 발병률이 가장 높은 이 나이대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한번 제가 보험료를 한번 산출해봤습니다. 여기에는 최고 일반암 4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3천만 원 컨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암 3천만 원,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다 포함해서 일반암 3천만 원에 유사암이죠. 유사암의 가장 대표적인 게 갑상선암입니다. 갑상선암도 진단받게 되면 최고 2천만 원까지 준다. 자, 유사암에는 아까 방금 얘기했죠. 면책기일도 없고 1년 이내, 2년 이내 금액 따지지 않습니다. 가입하고 나서 진단받게 되면 바로 지급되는 게 유사암입니다. 유사암에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들어가고요. 기타 피부암까지 들어갑니다. 자, 일반암에서 유방암 만약에 진단받았다. 유방암 진단받고 3천만 원 받았고 뭐 2년 후에 내가 대장이나 간 쪽에 다시 전이가 됐거나 아니면 새로 생겼을 때 또 재진단암 진단비 1,000만 원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진단암은 일반암은 최초 1회안이지만 이 재진단암은 보험이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재발되거나 했을 때 반복적으로 2년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담보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으로 입원해서 치료하게 되면 또 3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큰 메리트 포인트로 가게 되면 자, 50세 남자분이 월 42,510원입니다. 기존에 내가 암 진단을 받아서 암보험이 없으셨던 분들 또는 암
진단은 받지 않았지만 내가 여러 가지 입원이나 수술한 경험이 많이 있으셨던 분들 할증 보험료 없이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3만 원대입니다. 3만 2천 원이면 일반암 3천만 원에 유사암 2천 그리고 재진단암 1천만 원에 통증 완화 입원 시 3천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50세 남성분과 여성분이었고요. 자, 55세 되신 분들 보험료 보장 똑같이 들어갑니다. 최고 4천까지 일반암 들어갈 수 있지만 3천만 원 플랜으로 했을 때 남성분도 6만 원이 조금 넘지 않고 여성분도 3만 원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간편함은 총 그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병력이 있으셨던 분들 할증 보험료 없이 6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똑같이 일반암도 4천까지는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60세 되신 분들도. 자, 똑같이 일반암 3천만 원에 유사암 2천 그리고 재진단암 1천만 원, 그다음 말기암 호스피스 통증 입원 치료할 때 3천만 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60세 남성분 7만 4천 원, 여성분은 똑같이 3만 원대입니다. 그래서 60세 되신 분들 혹시나 암병력 없으셨던 분들 기존에 내가 암보험 많이 또 있으셨던 분들은 굳이 3천만 원 플랜까지 안 가져가셔도 됩니다. 한 2천만 원 플랜 가져가시고 재진단암 플랜 가져가시면 저렴한 보험료로 추가 보완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할증 보험료 없이 준비할 수 있는 암보험과 그다음에 계속 평생 진행되는 치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치매에 대한 대비는 왜 필요하냐? 자, 치매는 남성분보다 여성분이 훨씬 더 발병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여성분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데 대부분 치매 10명 중에 8명 이상 되시는 분은 75세 이후에 10명 중에 8명 이상입니다. 75세 이후에 이제 준비가 치매 진단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고요. 자, 치매는 암보다 무섭다고 했습니다. 암보다 예고된 재앙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에 살면서 이미 예고된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 보험을 준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치매라는 거는 결론은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내가 살아온 내 인생 전체가 사라지는 그런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 결국은 돈입니다. 돈.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받아야 될 경제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함께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치매 보험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거는 최소한의 불가피하게 내 가족이 짊어져야 되는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대부분 배우자 되시는 분들이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일하는 시간을 최소한 줄여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녀분들이 대부분 부담을 한다고 하는데 바로 치매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겠죠. 이 경제적인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 치매는 우리나라 사람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어떤 진단을 받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는데 이 치매보험은 간병 문제죠.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가족들의 경제적인 고통 곧 간병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매보험을 준비하는데 우리 현재 치매보험 나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떤 거는 CDR 척도 1점에 준다. 어떤 거는 CDR 척도 2점에 준다. 어떤 거는 CDR 척도 3점에 준다. 자, CDR 척도 3점은 중증 치매죠. 그런데 현재 어떻게 해요? 전체 환자 중에서 치매 환자의 40% 이상이 바로 경도치매입니다. 경도치매. 자, 최경도 치매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 65세가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자꾸 깜빡깜빡하죠. 깜빡깜빡하는 게 뭘까요? 자, 건망증보다는 좀 심한데 아직은 치매 단계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경도인지 장애죠. 그래서 65세 넘어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진단받는 게 바로 경도인지 장애예요. 그래서 이 경도인지 장애 때부터 이제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매일매일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치매는 현재 완치될 수도 없고 치료제도 없습니다. 다만 약을 먹게 되면 병을 늦추는 거죠. 진행되는 과정을 늦추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치매는 저희가 준비할 때는 보통 단계가 낮은 점수 때부터 보상을 받아서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CDR 척도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경도인지 장애 받는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현재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지속적인 건망증.
그리고 집안 생활이나 사회 활동에서 약간의 장애 의심. 이거는 뭐냐면 충분히 집안 활동도 할 수 있고 사회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망증이 조금 심해져서 깜빡깜빡 하는 것 때문에 실수가 잦아지겠죠. 이게 바로 경도인지 장애입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나와 있는 치매 보험에서 CDR 척도 1점에서 주는 경도 인지 장애는 어떤 거냐? CDR 척도 1점짜리는 어떤 거냐? 자, 이것도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 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기억장애입니다. 기억장애. 자, 기억장애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기억은 다 기억을 합니다. 다만 최근 기억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방금 했던 일, 10분 전에 했던 일, 1시간 전에 했던 일, 또 1년 전에 했던 일, 이런 걸 다 최근 기억을 잊어버리는 게 바로 지장 있는 기억 장애입니다. 자, 집안 생활, 사회 생활에서 장애는 있으나 정상 활동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CDR 척도 1점입니다. 현재 보험회사에서 치매 보험이 나와 있는 거는 바로 CDR 척도 1점과 CDR 척도 2점, 그리고 중증 치매인 CDR 척도 3점입니다. 요 세 가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자, CDR 척도 2점 중등도 치매는 어떤 거냐? 시간에 대한 인지 능력이 상실되고 간단한 집안일만 가능하나 외견상으로는 밖에서도 활동이 가능하다. 이 정도 되면 솔직히 밖에서 활동은 가능한데요. 항상 보호자가 조금 동반은 해야 되는 정도가 CDR 척도 2점, 중등도 치매입니다. 자, 우리가 가장 지금 중증 치매 하죠. 중증 치매. 자, 사람에 대한 인지 능력만 유지되고 대소변 실금이 나타난다.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외견상으로도 이분이 치매구나라고 보이는 거죠. 자, 예전에는 치매 환자가 이렇게 치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었죠. 그때는 뭐 예전에는 우리 할머니 세대 되셨던 분들은 뭐 노막 났네 이런 식으로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나오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말로는 이렇게 치매라고 나왔지만 충분히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중증 치매 이거는 제가 왜 알려드리냐면 현재 중증 치매에 매월 100만 원씩 생활비 주는 치매 보험이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많아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는 시간인데요. 자, 요거는 평생 동안, 종신 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중증 치매를 받고 살아있는 동안은 매월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생활비가 간병비가 지급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CDR 척도 1점 진단을 받게 되면 3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300만 원. 3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자, 조금 더 심해져서 CDR 척도 2점 진단을 받았다. 그럼 추가로 또 2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CDR 1.2점에선 500만 원을 받게 되고 이제 중증 치매를 진단받게 되면 추가로 1,500만 원 지급이 되죠. 1,500만 원. 그래서 중증 치매가 2,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 만약에 85세 때 중증 치매를 받았다. 진단을 받았을 때 2천만 원, 중증 치매 진단비 2천만 원 받고 매월 100만 원씩 15년, 100세까지 생존했다라고 했을 때 그 간병비가 총 1억 8천만 원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85세 때 중증 치매 진단받고 100세까지 살았을 때 총 받는 거는 2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중증 치매를 받고 내가 뭐 1년 만에 사망을 하게 됐다. 그래도 최소한의 치매 진단비 2천만 원 받고 매월 100만 원씩 3년 치는 확정 보증 지급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5,600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다. 자, 중증 치매 생활 간병비 100만 원씩 주는 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문의가 있어서 한 번 더 짚어드려 봤고요. 자,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느냐? 자, 남성보다는 또 여성한테 더 위험하다 하니까 현재 50세 여성분을 해서 보험료 한번 산출을 해봤습니다. 자, 항상 발병률이 높은 진단비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저희는 많이 권해드리죠. 자, 뇌쪽 질환에서도 항상 뇌출혈보다는 뇌졸중이 좋다. 또 뇌졸중보다는 뇌혈관 진단비가 좋다라고 했듯이 이 치매 진단비도 중증 치매보다는 중등도 치매가 더 좋고, 그죠? 중등도 치매보다는 경증 치매가 더 좋습니다. 자, 경증 치매 CDR 척도 1점이죠. 중등도 CDR 척도 2점입니다. 그죠? 중증 치매 CDR 척도 3점입니다. 굉장히 현재는 약이 좋아져서 경도 인지 장애부터 약을 먹게 되면 이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발병이 됐을 때 진단비를 좀 받아서 그걸로 간병비나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보험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보장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경증과 중등도나 이 중증에 대해서 보장이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의 경증 진단받을 때 1,000만 원, 또 중등도 받을 때 1,000만 원, 그리고 중증 치매 받았을 때 2,000만 원, 합의 4,000만 원 플랜으로 가고요. 여기에는 또 파킨슨 진단비라고 해서 이것도 또 신경계 질환, 또 뇌 쪽 질환하고 연관된 진단비죠. 여기에도 1,000만 원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준비했을 때 50세 여성분이 무해지로 20년 납 90세 만기로 비갱신입니다. 들어갔을 때 자, 월 보험료가 49,30원이에요. 49,30원. 자, 90세 만기로 했을 때 80세나 85세 해지하셨을 때도 내가 들어간 원금보다 많이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혹시 이제 준비를 하셔서 어떤 진단을 받게 되면 생활비로 쓰실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때 상황 봐서 노후자금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은 이렇게 저축 목적이 아니라 보장 목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보장의 정도를 보고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자, 생명보험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증 치매 진단받게 되면 매월 1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주는 게 바로 생명보험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증 치매나 중등도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경증 치매 진단 시 300만 원, 중등도 할 때 200만 원 추가로 지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합의 500만 원 받게 됩니다. 그리고 CDR 척도 3점 있을 때 1,500만 원 추가로 받아서 이렇게 중증 치매 합의 2,000만 원 받게 되겠죠. 대신 이 중증 치매 진단을 받게 되면 이렇게 매월 100만 원씩 생존할 때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명보험에 50세 여성분 20년 납 90세 했어도 48,600원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중지에 봤을 때는 환급률도 그렇게 낮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이렇게 손해보험과 또 생명보험해서 요거에 반구자로 해서 같이 세팅해서 가져가시는 게 가장 현명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치매라는 게 평생 진행되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생명보험이 좋다, 손해보험이 좋다, 어떤 그런 주관적인 견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회사를 좀 세팅해서 가져가시는 게 보다 나은 현명한 준비 방법일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오늘은 내가 암 병력이 있어도 굳이 할증 보험료 없이 충분히 암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알려드렸고요. 자,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나이가 들수록 두려운 이 치매에 대해서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따져서 경증이냐 중증이냐의 차이를 많이 따져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됐었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정덕 전문가와 라이프 플래닝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나는 이미 암 병력이 있기 때문에 암보험 준비 불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증권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암보험은요, 암 병력이 있어도 할증 없이 준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책 중에 필수로 떠오르는 치매보험, 중증 치매로 진단을 받았을 때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좀 든든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하니까요. 할증 없는 암보험과 치매보험 준비 생각하셨던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보험플랜 119는 24시간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보험에 고민 있으신 많은 분들 저희 문을 두드려 주시기를 바랄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이슈 체크 시간 이어갑니다.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보험 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 특약인데요. 민지용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눌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 특약이요. 뭐 보장 범위로 보나 또 뭐 가성비로 보나 최고라고 정말 많은 전문가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던데 이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 특약이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네, 우선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이라는 거는 질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 장애의 퍼센트에 따라서 지급되는 예. 그런 보험금이 지급되는 특약인데요. 특정한 부분만이 아니고 우리 몸 전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보장 범위도 넓고요. 또 그리고 사람의 신체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나이가 들수록 노화되고 퇴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어떤 사고나 특별한 이슈 없이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특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부분을 다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든 어떤 면에서든 꼭 가입해두면 좋은 보험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제가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이 화면은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이게 2018년도 4월부터 이 장애분류표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이라든지 퍼센트율은 조금 바뀌었는데요. 제가 새로 개정된 그 장애분류표를 구할 수가 없어서 우선 과거의 장애분류표를 보여드립니다만 대략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다 포함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연세가 드신 분들께서는 뭐 눈이 침침하다,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그렇죠. 예. 어떤 사고나 이슈가 발생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 몸이 노화가 돼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러한 모든 노화에 따른 후유 장애를 다 보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부적으로 보시면은 화면에 나오다시피 뭐 치매 그리고 눈, 코, 귀 치아가 있겠고요. 또 그다음에 허리나 어깨 그리고 장기 절제나 이식, 그다음에 뭐 투석 이런 부분도 다 보장을 하고 있고요. 또 손가락, 발가락까지도 전부 다 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 보험을 제외하면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병보험이라든지 치매보험 같은 경우에 비해서 가성비가 더 뛰어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물론 이제 가입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간병보험이나 치매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내 몸이 건강하고 아직 젊어서 질병후유 장애 특약이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꼭 가입해 두셨을 때 모든 면에서 좋은 특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약 이름만 보고 좀 어렵게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 특약이요. 이 몸 전체를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이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준다고 해서 정말 보장 범위가 넓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럼 뭐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뭐 각각 보장이 가능할까요? 네. 사람의 몸도 이 기계와 같아서요. 많이 쓸수록 나이가 들수록 그쵸. 퇴화될 수밖에 예. 없거든요. 현재 의료기술의 발전이라든지 또는 뭐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우리 사회도 이제 고령화를 넘어서 뭐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렇게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더더욱이 필요한 특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몸에 여러 곳에 후유장애가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암진단금이라든지 이런 진단금처럼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후유장애에 대해서 반복 지급되고 중복 지급될 뿐만 아니라요.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퍼센테이지가 늘어날 때마다 또 합산해서 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소비자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특약이고요. 보험사는 시간이 갈수록 이게 불리한 특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 특약이 처음 출시됐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많은 보험사들이 이 특약을 삭제하거나 없앴고요. 그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사들도 매년 4월마다 이 특약을 삭제하거나 축소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다행히 아직까지는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이 특약 같은 경우에 올해 4월에도 일부 축소가 되는 현상이 있었고요.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은 제가 이 지금 질병후유장애 특약의 어떤 장점을 좀 요약해 봤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증에서부터 중증까지를 모두 보장하는 거고요. 한 번만 보장이 아니라 신체 부위별로 반복, 합산, 중복으로 보장한다는 점. 치매까지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여러 질병 후에는 꼭 후유장애가 남기 마련인데요. 이것까지도 전부 다 보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손의료비 특약과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현재로 보나 미래로 보나 선택이 아니라 가입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꼭 필수로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더 커진 만큼 고령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 정말 장점이 많은 것 같은데 가입 시에 주의할 사항도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 소비자가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보험사에게는 불리한 특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장을 받기 위한 가입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뭐 고혈압이나 당뇨,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가입이 잘 되질 않기도 하고요. 당연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 만성 질환 때문에 혹시나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더 늦기 전에 내 만성 질환은 그렇다 하더라도 내 자녀 혹은 내 가족분들의 보험에 이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이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많은 시청자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 혹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름이 좀 많이 혼동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 후유장애 3에서 100%라고 쓰여져 있거나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아니면 뭐 3에서 79%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 맞습니다. 그런데 가끔 증권을 보내오시는 분들의 증권을 보다 보면 질병 후유장애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80% 이상 혹은 뭐 50% 이상 아니면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를 혼동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이 맞는지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50% 이상이라고 한다면 팔 한쪽이나 눈 한쪽이 없는 정도의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를 말하는 거고 80%라고 하면 눈 양쪽이 없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꼭 80% 미만 그래서 3에서 79%까지 보장하는 특약이 나에게 있는지 아니면 혹은 우리 가족에게 있는지를 꼭 주의하셔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상해 후유장애는 다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질병 후유장애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우리 몸의 노화, 노인성 질환 아니면 암이라든지 뇌질환, 심장질환과 같이 큰 질환 후에 남게 되는 후유장애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특약이 유리한 만큼 가입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다고 하네요.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젊을 때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80% 미만 특약인지 이 3에서 79% 특약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4월에 장애 분류표가 개정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장이 지금보다 불리해지거나 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바뀐 건 아닌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12년간 같은 장애 분류표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고요. 1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의료기술의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2018년도 4월에 이 장애 분류표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 장애 분류표가 개정되면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의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조금 하향된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무조건 하향됐다라고 보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고 현실적으로 바뀌었다. 현실에 있는 의료체계와 맞게끔 바뀌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중간쯤에 있는 인공관절을 삽입했을 때의 퍼센테이지가 2018년도 4월 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30%를 받을 수 있었는데 2018년 4월 이후의 가입자들은 20%만 받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하향된 것도 맞지만 그 위나 아래를 보게 되면요. 코의 기능에는 호흡 기능도 있지만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그냥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고 해서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했다면 지금은 호흡 기능과 후각 기능 각각의 후유장애를 매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어떤 폐 같은 경우도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만 폐 같은 경우도 폐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만 주던 후유장애를 이제는 호흡 곤란에도 주는 것처럼 약간 새로운 좀 구체적으로 변했고 그다음에 과거에 없었던 인공항문이라든지 인공요로와 같은 의료기술이 발전하면서 생긴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후유장애 그렇죠. 후유장애 판정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향됐다라고 보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설사 조금 하향이 됐다 하더라도 현재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약 중에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도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만큼 보장 범위가 넓거나 또는 가성비가 좋은 특약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장애 분류표가 개정이 되면서 좀 모호했던 부분이 정확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불리해진 부분도 있지만 유리해진 부분도 있다고 하니까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좋은 보장인 만큼 보험료가 비싸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특약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깝게도 사실 보험금을 좀 우리가 많이 걱정하거나 아니면 보험금을 좀 많이 타게 되는 그런 특약들은 당연히 보험료가 비쌉니다. 예. 뭐 예를 들면 암진단금이라든지 뭐 질병 입원 특약이라든지 이런 어떤 입원비 특약 같은 이런 좀 비싼 특약들이 있는데요. 질병 후유장애 특약 역시 저렴한 특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나중에 보험금을 받게 될 확률로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질병 후유장애는 비싼 만큼의 가성비 값어치를 충분히 하는 특약이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치매가 걱정돼서 가입하는 치매보험의 경우에도 이것까지 보장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따져본다라고 한다면 질병후유장애 특약은 굉장히 좋은 특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내가 이 질병후유장애 특약이 좋긴 하지만 나는 가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질병후유장애 특약을 꼭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 이 특약을 가입하실 때 물론 뭐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사실 100세 만기로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출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0세 만기 정도로는 꼭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느껴지고요. 80세로 하시는 분들 가격을 생각해서 80세로 낮추시는 분들도 예. 있는데 80세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80세 분들과 지금의 80세 분들을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도 늘어났고 건강 상태, 의료 기술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격을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90세 만기 정도로는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상대적으로 조금 비싼 건 사실이지만요. 받고 또 받을 수 있고 보장 범위도 넓은 만큼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가격 정보는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고요. 자, 그럼 이 보장을 특히나 가입하시면 좋을 분들, 그런 대상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네, 우선은 이제 질병에 대한 가족력, 어떤 뭐 유전자적인 병 이런 거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예. 또 이제 치매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고, 또는 선천적으로 어떤 특정 장기라든지 신체 부위가 너무 약해서 그 부위를 걱정하시는 분들 또한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만성질환자분들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판정을 받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진단이 내려지기 전에 미리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있는 대부분의 질병은 이 바이러스성 질병이 많다라고 하는데요. 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병인데 앞으로 나오게 될 그런 병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병들의 경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특약에서는 당연히 보장이 되질 않습니다. 과거에는 없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나중에 생기는 병들 또한 내 몸에 후유장애를 남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내가 다른 새로운 질병이라 하더라도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질병 후유장애는 미래에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질병까지도 보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의 제목처럼 가성비로 보나 보장 범위로 보나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질병에 대한 예측으로 보나 현존하는 특약 중에는 가장 최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족력 있으신 분들 물론이고요. 특정 신체 부위가 걱정되시는 분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신 분들 모두 이 질병 후유장애 80% 미만 담보에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총평해 주실까요? 네. 사실 어떤 보험을 준비할 때 어떤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오면 그때서야 아쉬워하거나 그때서야 이제 가입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질병 후유장애 특약이야말로 건강할 때만 가입을 받아주기 때문에 꼭 건강하실 때 가입을 해두시길 바라겠고 한 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지급된다라는 거 그리고 퍼센테이지가 커지거나 새로 발생될 때마다 계속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가성비 면에서 뛰어나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가 고령화에서 초고령화로 갈 거다라는 말은 많지만 아직까지 현재까지는 그 고령화 사회에서 살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예측이 안 되는데 사실상 그런 초고령화 사회가 이제는 10년, 15년 안에 올 거라고 하기 때문에 이 초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 보험 특약 중에서도 가장 좋은 특약이 아닌가 노인성 질환이라든지 그리고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는데 가장 좋은 특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건강하실 때 조금이라도 건강하시고 조금이라도 어리실 때 이 질병 후유장애 특약을 꼭 가입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와 보험 이슈 체크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질병 후유 장애 80% 미만 특약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으니까요. 준비가 필요하시거나 남아있는 궁금증에 대해서는 저희 보험플랜 119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화,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상담 도와드릴게요. 먼저 전화가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요? 고3짜리 아들내미가 있는데요. 예. 얘가 내후년에 보험 만기가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30세에 만기되는 게 하나 있고. 만기되는 증권이 좀 있으신가 봐요. 예, 그리고 자, 백세가 아드님 증권 3건 보내주셨는데요. 예, 어떤 점이 좀 고민이 되셔서 연락을 주셨을까요? 얘가 이제 만기가 되니까 이제 추가로 또 가입을 해야 될 게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는지 해서. 네, 보완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저희가 받아보겠습니다. 아드님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19살이에요. 네, 10대 후반이시고요. 뭐 우려되는 가족력 따로 있으실까요? 가족력은 고혈압? 고혈압.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김정덕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예, 시청자님 증권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9살인 아드님의 증권 보내주셨는데요. 메리츠화재의 닥터 어린이보험 15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흥국화재의 더 플러스 사랑보험, 그리고 삼성화재의 자녀보험, 엄마맘에 쏙 드는 보험을 30세 만기로 준비해 주셨네요. 월 납입되는 보험료는 85,000원입니다.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자, 아드님의 증권 보내주셨는데 좀 만기되는 보험도 있고 그래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좀 전략을 들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김정덕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문의 굉장히 잘 주셨고요. 예. 예. 만기가 지금 메리츠화재 닥터 어린이 보험 만기가 됐네요. 그죠? 15년 납, 15년 만기면 2006년도에 가입하셨어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요게 한 2년 정도 대략 남은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여기에는 이제 실손보험이 같이 있어요. 보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입원하게 되면 3천만 원 한도 내서 또 통원하게 되면 10만 원 한도 내서 100% 이제 보상 지급이 되는 실손보험이 같이 들어져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19세 고3 아드님은 이제 메리츠화재 만기를 굳이 기다리실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는 요거는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혹시 사고나 어떤 질병이 오게 되면 기본적인 실손보험 가입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실손보험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메리츠화재는 담보 내용은 그닥 그렇게 보지 않을게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하신 게 2012년도에 또 이제 건강보험 하나를 가입하셨네요. 흥국화재에. 네. 자, 요거는 20년 나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제가 담보 내용을 보니까 진단비 위주로 이제 가입을 하셨는데 요게는 이제 다쳐서 오는 후유장애 진단비도 1억 2천만 원이 들어 있고 또 다치거나 아파서 수술할 때 수술비도 30만 원 들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3대 질병이 들어 있습니다. 암과 뇌와 심장이 또 진단비가 여기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이제 뇌 쪽 아까 혈압, 고혈압 쪽 조금 문제가 이제 가족력이 좀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이거 흥국화재 거는 어느 분이 가입하신 거예요? 사모님이 가입하신 건가요? 저희 집사람이 다 했는데 제가 뭐 이제 물어보려고. 그러신 거죠. 암 진단비 요때 2천만 원 들어있는데 이제 뇌 쪽 질환을 조금 보강을 하셨어요. 뇌졸중 2천. 그러니까 뇌졸중에는 뇌출혈도 되고 뇌경색도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뇌졸중 2천만 원에 뇌출혈 2천만 원 이렇게 해서 뇌 쪽 질환은 4천만 원 준비하셨고 또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 3천만 원 준비하셨는데 이제 흥국화재 요것도 준비 굉장히 잘하셨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보장이 조금 좁은 그런 담보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요거는 제가 조금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삼성화재 또 상해보험, 그죠? 이게 엄마맘에 쏙 드는 자녀보험 이거 준비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보니까 30세 만기이긴 하지만 여기에는 어떤 진단비가 들어있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아드님이어서 아마 다치거나 요런 쪽에 조금 보완을 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그래서 이거는 뭐 입원하게 되면 뭐 첫날부터 4만 원씩도 나오고 중환자실 입원 일당도 있고 뭐 골절 진단비나 상해 수술비도 크게 잘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30세 만기이긴 하지만 월 보험료도 2만 원이고 제가 알기로는 요거 환급률도 50%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는 이제 아드님이 남성분이기 때문에 혹시나 다치는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운동하다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그 자녀 보험은 유지하시는 거를 제가 권해드리고, 다만 이제 메리차제 요게 이제 만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요걸 보완하시는 방법으로 이제 추가로 제가 보완을 좀 해드릴게요. 예, 실손 보험은 기존에는 이제 메리차제에 가입하실 당시에는 실손 보험이 그 증권 안에 같이 포함이 됐었죠. 한 증권 안에. 그런데 지금은 실손 보험이 단독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아팠을 때 또는 MRI 치료나 도수 이런 주사 치료 같은 경우 특약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 실손 보험 준비하는 데는 한 달에 7,229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1년마다 갱신이긴 해요. 요즘 나와 있는 실손 보험이. 그렇지만 기존에 들어있던 메리차제 실손보다 보장의 범위도 훨씬 늦고 보장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요거는 정리하셔서 실손보험 준비하시는 거를 강력히 제가 권해드리고, 다만 이제 흥국화재 20년 비갱신으로 건강보험 준비하신 데는 이제 가족력도 있으시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제가 조금 더 보완을 해드리게 되면, 요즘은 무해지라고 그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뭐 방송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들으셨죠. 아드님 같은 경우는 총 보장 금액에서 보험료를 한 20% 이상 줄여서 보장을 넓게 가져가실 수 있는 무해지로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기존에 암진단비가 2천만 원 있기 때문에 흥국화재에서 한 최고 5천 플랜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암진단비 3천만 원 추가와 또 뇌혈관과 허혈성,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보장의 범위가 넓은 이대 질환도 이제 총 5천만 원 플랜으로 맞췄을 때, 기존하고 같이 세팅했을 때 요걸로 준비를 하시게 되면 부족한 수술비까지 같이 추가로 하게 되면 한 8만 원대 이제 가입이 가능하실 걸로 준비하실 걸로 제가 사료가 되거든요. 보험료 준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으신가요? 그 정도는 지장은 없는데. 네. 보험사가 어디예요? 보험사는 지금 제가 방송이어서 저희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방송이 끝나시면 좀 더 세밀하게 상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다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해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끝나면 전화 주세요. 예, 네네네. 시청자님 잘 들으셨죠? 네. 예, 아드님 증권 문의 주셨는데요. 이 메리츠화재 증권 지금 정리하시고 나머지는 유지를 하시되, 이 정리한 실비 좀 유리하게 새로 준비를 하시면서 가족력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더 보완을 든든하게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저희가 전화 드리고요. 아버님 증권도 나중에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네. 전화 연결해 봤습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문자도 하나 살펴볼게요. 자, 654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암보험을 알아보다 보니까 만기 환급형과 순수 보장형이 있던데 어떤 걸 가입하는 게 좋을까요? 이 만기 환급형은 비싼 대신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준다고 하던데 이게 더 유리한 걸까요? 자, 민지용 전문가님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뭐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요. 이 만기에 돌려주는 환급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암보험을 하나 가입하는데 소멸성으로 가입할 때는 2만 원이고 환급을 받기 위해서 5만 원짜리의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따져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짜리 소멸성 보험을 가입하고 나머지 차액인 3만 원을 가지고 복리 이자가 되는 그런 저축형 상품에 가입을 했을 때 나중에 환급받는 금액이 이 만기 환급형 보험을 가입하는 것보다 큰지 작은지를 따져보시면은 확실하게 구분이 될 것 같고요. 만기 환급형이라는 거는 만기에 돈을 돌려준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00세 만기라고 한다면 100세에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리 효과가 있는지까지 따져보셔야 되고 100세에 과연 내가 이 돈이 필요할지 내가 사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한번 따져보시는 것이 더더욱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내가 낸 돈 정도를 돌려준다라고 하면 지금 뭐 시청자님의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몇십 년 후에는 화폐 가치가 굉장히 하락하고 물가가 많이 올라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의 뭐 1,000만 원과 뭐 몇십 년 후에 1,000만 원은 가치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는 돈이 아까워서 내 돈 다 돌려주는 보험을 가입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장은 보장대로 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 차액을 가지고 다른 곳에 더 저축을 해서 더 불릴 수 있는지 그리고 더 재테크를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니까 맞춤형 상담 위해서 따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오늘 상담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에선 방송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 보험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02-3153-2662번 전화를 주시거나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메시지도 계속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더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